1990년대부터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 차이나타운을 만든 서울 가리봉동에는 사람 사는 곳이라면 보통 그렇듯이 선량한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 출신의 조폭들도 넘쳐났습니다. 별로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환경이야말로 이 사람이 마음껏 활약하기에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놀러 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건 강철중이나 마석도나 비슷하지만 마석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형사입니다. 싸움 실력이야 어지간한 범죄자들은 단 한 방으로 보내버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강한 데다가 조폭 두목들을 제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우리 이 배우님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그 독립 영화에 많이. 네, 많이 나와요. 화를 삭혀. 너네 가족이야 이제 가족. 알았어? 왜 같은 동포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이 사람 덕분에 평화가 지켜지는 수준입니다. 머리를 묶고 있는 이 곱상한 남자는 같은 동포. 형님, 이 같은 동포라는데 어떡합니까? 보기와는 달리 엄청나게 잔인하고 악랄한 악당인데 수많은 조폭들과 깡패들이 등장하는 이 영화에서도 가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나 쓸만한 물건을 사람한테 휘두르지를 않나 상대방이 조폭 두목이건 누구건 간에 거슬리면 순식간에 칼을 휘두르고 때와 장소를 가리는 법이 없이 조금만 수틀리면 끔찍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떼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가리봉동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조폭 세력들을 하나하나 잠식해 들어가는데요. 이런 인간들이 난장을 피우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에 말썽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등장과 함께 독사파의 두목인 독사를 죽인 장첸의 패거리는 독사파를 접수한 다음 다른 조선족 조직인 이수파마저 접수하려고 달려들고 네 대갈 어딨니? 이수파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조직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장첸 패거리들을 공격해서 정리해버리려고 하고 가리봉동의 토종 조폭 패거리인 춘식이파는 장첸에게 끔찍한 꼴을 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내 동생은 발이 작살이 나버렸는데. 그래서 그 잡았어? 와중에 마석도를 비롯한 강력반 형사들은 어떻게든 이 난장판을 정리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상업 영화로서 범죄 도시가 영리한 점은 이 영화의 이야기를 단순히 마석도와 장첸의 대결로 끌고 저희 가지 영화를 보면 않는다는 이제 점입니다. 액션이 뭐 어떤 재는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요. 일단 둘이 만나서 싸웠다 하면 마석도가 이길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전반부는 마석도보다 장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음껏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범죄자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형사들이 얼마나 갖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매우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형사라고 해도 여러분들 협조가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자기 왔습니다. 혼자만의 저희 동네 능력으로 주민이에요. 범죄자를 찾아다가 때려잡을 수는 여러분 다 제 없는 이웃입니다. 법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우리나라에 정말 괜찮은 좋은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결국 해놓은 짓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쫓기던 장첸은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됩니다. 어떻게든 중국으로 도망가려던 그는 잠시 문을 연 가게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는데요. 이 장면에서 긴장감이 아주 자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쫓기게 된 건지 알게 된 장첸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마석도와 친하게 지내던 이 소년한테까지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 쌌냐? 결국 장첸은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마석도와 도망갈 곳도 없는 화장실에서 마주치고 맙니다. 그 다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명복을 빕니다. 명복. 설경구 배우가 강철중을 연기했다면 마석도는 그냥 마동석 본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사실 경찰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영화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배우는 거의 본인을 그대로 연기하고 계속 도박들 하세요. 다른 배우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을 연기하고 있는 마석도와 장첸은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자칫 이런 흔하디 유- 흔한 이야기가 될 수 유머들. 있는 영화를 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힘이죠. 엄청나게 새로운 건 없어도 잘 만든 장르물이 얼마나 재미있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
범죄 도시였습니다. 진짜 처음에 영화 볼 땐 중국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많이들 진짜 정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저런 역할에 나오니까 감독 덕분에 정말로 처음으로 긴 분량을 해본 거라 윤계상과 진선규는 사실은 오래전에 어느 그 한국전쟁 특집 드라마에서 처음 만난 사이예요. 네, 그래서 그때 계상 씨가 저를 만나서 엄청난 형을 하나 만났다. 그 형 연기하는 걸 보면서 질투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다고 했던 그 배우가 예고된 네, 약간 진선- 예고된 성공이구나. 영화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기획 마동석이라고 올라가더라고요. 당시 그걸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진짜 예, 기획을 마동석 예. 배우님이 하신 거예요? 마동석 씨가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요. 형사 영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사건을 실제 담당했던 후배를 안다. 예. 이제 한번 같이 만나서 그 의논을 해보자라고 네. 한 게 바로 이 형사분이었어요. 윤석호 형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던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의 한 80%요? 실제 뭐 걸음걸이라든가 말투, 놀러와 유식하게 100점, 막말하면 깡. 상대방이 저항을 하면 먼저 저항할 때 그럼 저희도 이제 대항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의심을 풀 만도 한 얘기인데 마석도 형사가 장치에는 식당에서 그냥 알아보잖아요. 날 좋아하는 씬이고. 야, 제일 좋아하죠. 쳐다보지 말고. 좋아하는 씬이고 지금 그 씬이 이 영화를 많은 것들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력반 형사들의 촉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관객이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벌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벌어지다가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예, 예. 너무 예상을 벗어났던 게 마동석 씨가 딱 알아본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은 그렇죠. 살짝 그냥 떡 쓰냐는데 그냥 걔가 그 병맥주가 그냥 딱 들고 있고 우퉁 벗고 아, 그 딱 그 상황이에요. 예, 예. 오. 순간적으로 아이고. 얘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구나. 아. 저도 모르게 그냥 안아버리고 머리로 좀 그렇게 예, 제압을 했던. 예,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싹 스쳐요. 근데 이제 피해자 심정으로 범인들을 잡으러 갈 때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힘으로 검거하고 밤새고. 자, 이제 뭐 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었잖아요. 또 윤석호 형사님께서 직접 다루셨던 사건인데 왕건이파 예, 예. 사건이죠.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조선족 6명이 이제 노래방에서 일하는 조선 동포들 이제 여자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고. 예, 예. 그래서 한국 여자들로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 여자 친구들이 이제 당한 것처럼 짓궂게 장난을 하니까 거기 지배인이 영화처럼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예, 예. 저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 예. 사건의 배경이. 그렇게 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저희가 탐문 수사하고 제보자에 의하면은 모 노래방에서 신고를 자꾸 하고 해서 애들이 자꾸 잡혀간다고 네. 하니까 이제 조직 애중의 부두목이 그 업주를 네.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막 그런 얘기가 막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검복을 제 걸 줬죠. 아, 왜냐면은- 진짜 그게 거의 네. 하신 거구나. 네. 진짜. 그리고 방검복이가 야 이거 입고 다녀. 칼 맞아 뒤지지 말고. 그분도 약간 그쪽 세계의 분이군요. 그쵸. 그러니까 입고 다니라고 하니까 제 앞에서는 죽어도 못 입는다. 네, 네. 건달이 어떻게 이런 걸 입냐.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입었더라고요. 실제로 예, 예. 칼로 찔렀는데 예. 칼로 찔렀는데 이게 방어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손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들어간. 그래서 이제 체포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왕건이 조직 애들을 다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얘 혼자 검거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안으로 위장하자. 그래서 저하고 계장님하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중국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계장님께서 야, 걔네들 한국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냥 니하오 거기까지만 해. 그래서 진짜. 아, 그런 지령이 있었군요. 파출소로 갔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계획됐으니까 네. 저희가 신분증 그냥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여주고 얘를 데리고 나왔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예, 살아갈 길을 얘기해줄 테니까 모아봐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분 대기대하고 강력 5개 반 다 동원시키고 갔는데 거기 한 7명이 나와 있고 그 90년대 말부터 중국 동포 분들이 한국에 이제 많이 이주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된 지역이 가리봉동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북 삼성에서 활동하던 조선족 조폭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거구나. 실제로 이제 가리봉동은 그 60년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가장 중심지였던 공장지대였고 사골세빵을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서 타닥타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중국 교포들에 의해서 거리가 형성이 된 거고 거주비용이 싸니까. 예. 제가 거기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강력반에서 생활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동포분들 중에 좋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솔직히 이 사건도 그 주변 상인분들이나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 아까 벌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 실제 있었던 얘기죠. 예,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몇몇 때문에 한 1%? 저는 과거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피해자도 중국 동포고 가해자도 중국 동포였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조차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었거든요. 어떤 식의 뭐 폄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동포분들이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단체에서 3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시사회에서 이제 개봉하기 전에요? 예,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에서 한번 보셨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이.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인 건 아니지만 보통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시민의 삶보다 중요한 영화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고민을 해야죠.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창작물 속에서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확대 해석이 안 그렇죠. 됐어요. 창작물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서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영화들이 그런 편견을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아닌데. 그럼요. 예.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냐 싸움. 전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예. 식당에서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여서 꼬마 얘기 듣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여기 경찰들이 도와준다는데도 다 도망이나 치고 맨날 칼노름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뭐냐면 그 무슨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거예요. 이 영화가 뭔가 착취하는 사람 그 도적단과 대결하려는 어떤 그 시민들의 모습 같아 보여서 커뮤니티를 오히려 걱정하고 지지하는 영화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